자, 우리 전기 발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전기의 발생. 자, 여러분들 전기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 세상에 전기 없이 못 살죠. 그치? 자, 지난번에 선생님이 애 데리고 여행을 가는데 보니까 여행은 아니고요. 미스터 션샤인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드라마 론산의 그 촬영장을 가는데 1시간 반쯤 달렸을 때 우리 애가 그러는 거야. 갑자기 그러는 거야. 왜? 그랬더니 그래서 이미 고속도로를 1시간 반을 탔어. 가고 있는데 애가 이러는 거야. 어머니 차를 돌리면 안 될까요? 이러는 거야. 왜 차를 돌려? 근데 이게 심지어 시간 자체가 한 3시간 20분 가까이 뜬 거야. 그 도착 지점까지 3시간 가까이 떴어. 근데 이게 고속도로가 차가 막혀가지고 내비게이션에서 가고 있는데 계속 시간이 도착 시간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근데 어머니 차 좀 돌리면 안 될까? 해서 왜? 그랬더니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아놓고 놓고 왔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보고 이러는 거야. 오늘 우리의 코스는 어떻게 되죠? 갔다 오면 8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는 8시간 동안 개, 돼지, 똥만도 못한 삶을 살아야 되나요? 막 이러는 거야. 핸드폰을 놓고 온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충전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자기 딴에는 풀로 충전해서 가져가려고 했다가 꽂아놓고 온 거지. 가는데 막 금단 현상이 나타나서 막 선생님 뒷자리에서 자리를 흔들고 난리가 난 거야. 진짜 이제 우리가 전기 없이는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시대인데 이 전기가 어떻게 발생했냐를 들어가는데 앞서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둬야 될 게 자, 전기의 몇 요소로 들어갑니까? 얘들아 3요소부터 들어갑니다. 전기하면 여러분들 뭐 생각하셔야 돼요, 얘들아? 플러스와 누구 생각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생각해야 되는 거 맞죠? 그치? 자, 무조건 플러스와 마이너스 정도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 자, 우리 최근에 배터리들을 쓰다 보면 자, 건전지, 충전기를 쓰다 보면 반드시 여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좀 구별되어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러면 건전지 내부에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건전지에 툭 튀어나온 부분을 무슨 극이라고 얘기하죠, 얘들아? 플러스 극. 납작한 부분을 무슨 극이라고 얘기하죠, 얘들아? 마이너스 극이라고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건전지에 툭 튀어나온 플러스 요 부분에 무슨 전하가 가득 들어있어요, 얘들아?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무슨이요, 얘들아? 원자핵이 가득 들어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플러스를 띠고 있는 원자핵이 가득 들어있고요. 주변에는 누가 가득 들어있냐면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누가 가득 들어있습니까, 얘들아? 전자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누가 가득 들어있다라고요, 얘들아? 이 주변에는 전자들이 가득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대해서 해서 알겠지만 그리고 중1에서 힘 파트에서도 했었어요. 그치?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서 작용하는 전기력은 무슨 력? 인력. 플러스와 플러스는 무슨 력? 미는 청력. 마이너스도 밀어내는 무슨力이 작용하죠? 청력이 작용하죠. 자, 그런데 우리요 여기 있는 가운데 플러스 있죠. 플러스가 가득 들어있는 이 공간으로 전자가 이동하지 못합니다. 뚫고 들어가지 못해요. 저 코팅 막 때문에 들어갈 수 없고요. 자, 플러스는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원자에게 해당하는 플러스는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얘들아, 무거워서 못 움직여요. 가벼운 누구만 움직여? 전자만 움직이지. 그런데 전자는 누굴 타고 이동하냐? 여러분들 우리가 길에서 보면 차는 어디로 다녀야 돼, 얘들아? 차도로. 그치? 그 다음에 사람은 어디로 다녀야 돼, 얘들아? 인도로 다녀야 되는 거 맞아요, 들려요? 사람은 인도로 다녀야 되는 거야. 그것처럼 전자가 지나가는 길이 따로 있거든요. 걔가 바로 누굽니까, 얘들아? 도선이라는 거예요. 누구라고, 얘들아? 도선. 그래서 도선을 통해서 누가 이동합니까, 얘들아? 전자가 이동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도선을 통해서 전자가 이동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 누차 말하지만 이 전자와 전자 사이에는 밀어내는 힘이 작용해요, 당기는 힘이 작용해요?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밀어내는 힘이 작용해서 전자가 무엇합니까, 얘들아? 마이너스 극에서 튀어나와요. 됐나요? 자, 마이너스 사이에서 얘네들을 밀어내서 튀어나옵니다. 당연히 마이너스가 많이 들어있을수록 잘 튀어나오는 거 맞아요, 들려요? 잘 튀어나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요. 자, 마이너스 극에서 얘네들이 튀어나오잖아요. 아니, 전자들 사이에서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튀어나오잖아요. 전자가 전자를 밀어내는 압력에 의해서 누구라는 애가 발생하냐면 전압이라는 애가 발생해요. 누구라는 애가 발생해요, 얘들아? 전압. 전자가 전자를 밀어내는 압력이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약자를 우리가 V라고 쓰거든요. 자, 약자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앞으로 저걸 통해서 우리가 누굴 만들어낼 거란 얘기야, 얘들아? 공식을 만들어낼 거란 얘기야.
그래서 약자를 알아둬야 돼. 전압의 약자 누구 쓴다고 얘들아? V. 그 다음에 얘네들의 단위가 어떻게 되냐? V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요 얘들아? 볼트라고 읽어요. V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요 얘들아? 볼트. 뭐라고 읽어요? 볼트. 그치? 사실 이제 볼트라는 사람이 저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알아낸 거야. 전자가 전자를 밀어내는 일에 의해서 전자가 밀려나가. 그러면 도선을 타고 이 전자가 무슨 극을 향해서 갑니까 얘들아? 플러스 극을 향해서 갑니다.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당기니까요. 그래서 전자들이 무엇해요 얘들아? 우와 하고 무엇해요 얘들아? 튀어나가요. 우와 하고 전자들이 튀어나가 안 튀어나가? 튀어나가. 그치? 그래서 전자가 전자에 의해서 흐르는 흐름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전류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I라고 얘기합니다. 전류 누구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I. 그 다음에 얘네들의 단위를 뭐라고 쓰냐? A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요 얘들아? 암페어라고 읽어요. A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요? 암페어. 저게 이제 프랑스 사람 앙페르라는 사람이 발견한 거야. 그래서 전자가 이 도선의 단면적에 한 번에 많이 지나갈수록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는 거 맞아 틀려 얘들아? 맞죠. 전자가 쓰면서 지나가면서 쓰는 에너지를 우리가 무슨 에너지라고 그래? 전기 에너지라고 그래. 내가 쓰고 싶은 게 무슨 에너지야? 전기 에너지지. 그래서 한꺼번에 전자가 많이 흘러가면 좋고요. 그래서 그 흐름을 우리가 전류라고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암페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도선도 누구로 되어 있어? 원자로 되어 있어. 이 도선도 누구로 되어 있어? 원자로 되어 있죠. 그치? 그런데 저 원자에서 이 도선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움직여 안 움직여? 쟤는 원자 자체가 움직이진 않아. 그래서 이 원자가 딱 하고 박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얘들아? 전자가 지나가다가 여기에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이 흐름에 막혀 안 막혀? 막혀. 자, 이 도선을 구성하고 있는 소재를 구성하는 원자에 누가 부딪혀요? 가다가 전자가 부딪힙니다.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튕겨나갔다가 다시 옆으로 지나가야 돼. 맞죠? 그래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저항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한다? 저항. 뭐라고 얘기해요? 저항. 그래서 저항, 레시스턴스의 약자 누구를 써요? R을 쓰고요. 얘네들의 단위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라고 읽어요? 얘들아? 옴이라고 읽어요. 뭐라고 읽어요? 얘들아? 옴. 알겠죠? 자, 그래서 전기의 3요소는 누구입니까? 얘들아? 전압, 전류, 저항. 다 같이 다시 해볼까요? 뭐라고 얘들아? 전압, 전류, 저항. 이게 전기의 몇 요소야? 3요소야. 자,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나간 전자가요 없어지진 않아요. 선생님이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 그럼 내가 없어져? 아니지. 난 그대로야. 단지 내가 무엇만 쓰고 지나가는 거야? 하루를 에너지만 쓰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이 도선을 한 바퀴 지나오는 동안 에너지를 쓰고요. 그 에너지에 의해서 중간에 전구가 있다. 그럼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거 맞아요? 들려요?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자는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건전지 플러스 극에서 전자와 누가 만나요? 플러스가 만나. 전자와 플러스가 만나. 그리고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하나씩 만나면 무슨 성이 돼? 중성.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하나씩 만나면 뭐가 돼? 중성.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하나씩 만나면 무슨 성? 중성이 되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전자가 100개가 들어있어 나갔다. 그러면 모두 다 플러스 극으로 100개가 뭐야? 안 모여? 모여. 그래서 이 안에 있던 전하들의 양은 처음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보존되는 거 맞아 틀려? 맞아. 전자는 지나오는 동안 누구만 쓰고 오는 거야 얘들아? 에너지만 쓰고 오는 거고요. 전자의 양은 그대로 보존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치? 100개가 출발하면 100개가 다시 다 돌아옵니다. 이걸 우리가 전하량 무슨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보존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전기의 몇 요소에서 얘들아? 3요소에서 이런 걸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전기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무슨 전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얘들아? 마찰 전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무슨 전기에 대해서 살펴봐요 얘들아? 마찰 전기. 자, 그러면 전기가 이제 어떻게 해서 저건 이미 우리 현대과학으로 발전한 건전지의 원리고요. 전기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얘 내용들에 의하면 마찰에 의해서 누가 발생한다는 얘기야? 전기가 발생한다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마찰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 누가 있냐면 여기 누가 있어요 얘들아? 털가죽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얘들아? 털가죽. 그 다음에 여기 무슨 막대가 있냐면 플라스틱 막대가 있어.
누가 있어 얘들아? 플라스틱 누가 있어요 얘들아? 막대가 있어요. 이때 세상의 모든 물질은 누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얘들아?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털가죽이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얘들아? 자, 원자 핵과 그 다음에 누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얘들아?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원자 핵이 몇 개면 얘들아? 4개면 원자 핵이 4개. 자, 양성자 플러스가 4개면 마이너스도 몇 개가 됩니까 얘들아? 4개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세상의 모든 물질은 무슨 성이니까? 중성이니까.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플러스가 몇 개면? 4개면 누구예요 얘들아? 마이너스도 몇 개예요 얘들아? 4개예요. 선생님이 학생들 가르쳐보면 어느 하나 성격이 똑같은 애가 없어.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수업하면서 똑같이 생긴 애도 있어 없어 얘들아? 없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물질은 서로 성향이 같아 달라 얘들아? 달라.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 두 물질을 내가 무엇시키면 얘들아? 마찰을 시키잖아. 두 물질을 접촉해서 마찰시키잖아. 그러면 두 물질 중 하나는 전자를 더 좋아해. 나머지 하나는 전자를 더 좋아해, 싫어해 얘들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전자를 좋아하지 않는 애는 전자를 잃고 전자를 좋아하는 애는 전자를 뭐래요 얘들아? 얻어요. 그래서 털가죽에서 어디로 얘들아? 플라스틱으로 누가 이동합니까 얘들아? 전자가 이동을 해요 안 해요?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아,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구나. 어디로 얘들아? 플라스틱 쪽으로. 그래서 털가죽이 가지고 있던 전자가 2개가 없어지고 이쪽으로 무엇을 합니까 얘들아? 이동을 합니다. 맞나요? 그러면 털가죽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는 2개인데 플러스가 몇 개예요 얘들아? 4개네요. 플러스가 더 많아 적어 얘들아? 많지. 그래서 털가죽은 플러스의 전하의 양이 누구 전하의 양보다 많아 얘들아? 마이너스 전하의 양보다 많아 안 많아 얘들아? 많아. 이때 우리는 최종 털가죽이 무슨 전하를 띈다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털가죽은 플러스 전하를 띈다라는 개념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많다라는 거지 플러스만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됐죠? 그 다음에 플라스틱을 볼게요. 플라스틱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얘들아?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죠? 플러스는 몇 개인데? 4개인데 마이너스가 몇 개예요 얘들아? 6개예요. 그래서 플러스 전하보다 누구의 전하의 양이 많다 얘들아?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많다 안 많다 얘들아? 많다야.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플라스틱 무슨 전하를 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안 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됐을까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마찰전기란 무엇이냐? 자, 마찰 누구요 얘들아? 전기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서로 무엇한 물체가 다른 물체의 누구에 의해서 마찰에 의해 누구요 얘들아? 물체가 누구를 띠는 현상?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자, 요거를 우리가 마찰전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요렇게 되고요.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하면 그래서 누가 되는 물체가 있어 얘들아? 플러스 전하를 띠는 물체가 있어. 그치? 플러스 전하를 띠는 물체가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물체가 있죠. 그치? 그렇게 되면 플러스 전하를 띠는 물체에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물체로 누가 이동했다? 전자가 이동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플러스 전하를 띠는 애는 플러스 전하의 양이 누구 전하의 양보다 많다 얘들아? 마이너스 전하의 양보다 많다 적다 얘들아? 많다야. 그러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애는 전자를 뭐해서 얻어서 무엇하게 됩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양이 누구야 얘들아? 플러스 전하의 양보다 무엇하다 얘들아? 많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자를 뭐했다 얘들아? 얘가 얻었다. 얘는 전자를 뭐했다야 얘들아? 잃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을까요? 자, 요렇게 우리가 마찰 전기를 받고요. 중성의 물체가 마찰을 통해서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전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대전과 무슨 체 얘들아? 대전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대전이 뭐라고요 얘들아? 자, 중성이었던 물체가 무엇을 통해서 얘들아? 마찰을 통해서 무엇을 띠게 되는 현상 얘들아? 전하를 띠게 되는 현상. 이 현상은 중성이었던 물체가 누구를 띠게 되는 현상? 전하를 띠게 되는 현상을 뭐라고 해요 얘들아? 대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찰을 통해서 얘가 전기를 띠게 됐어.
자, 플라스틱은 무엇되었다? 대전되었다. 플라스틱은 무엇되었다? 대전되었다. 털가죽도 대전된 거야. 그런데 그러한 물체, 대전된 물체,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대전체라고 얘기합니다. 이 물체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얘들아? 대전체라고 얘기해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찰전기, 대전과 무슨 체, 얘들아? 대전체 이렇게 봤잖아요. 자, 우리요 주변에 유독 대전이 잘 되는 물체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걸 우리가 무슨 열이라고 얘기하냐면 요런 걸 우리가 대전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대전열. 그런데 여러분들 피부도 누구에 해당해요, 얘들아? 털가죽에 해당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털가죽에 해당해요. 잠깐만. 800kg. 자, 우리 피부도 털가죽에 털 있어요, 없어요? 털 있어요? 원래 좀 진화할수록 털이 적어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치? 진화되면 이제 털의 보호가 좀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 이제 과학적으로 많이 발달했으니까. 선생님 사실 피부가 털이 별로 없거든요. 친구끼리 점점기 나면은 그러면 친구끼리 피부의 느낌도 다르지만 입고 있는 옷이 달라서 그래. 입고 있는 옷의 소재가 달라서. 점점기 나면 여기 있던 플러스 전하들끼리 충돌한 거야. 가는 거예요. 이동하면서 빠자작. 그렇게 해서 우리 전기의 시작인 누구 있어? 알고 있잖아. 전기하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죽은 사람 중에 과학자 중에 누구 생각나야 돼? 니네 알고 있는 과학자 한 명밖에 없지 않아? 그렇죠. 디스니 오빠. 그죠? 그랬더니 뭐 지난 수업에 애들이 막 선생님 에디슨이 이름이에요, 성이에요, 막 난리가 났어. 나보고 애가 성이냐? 그럼 이름이 디슨이냐? 막 이래가지고 지난주에 나보고 무식하다면서. 자, 어쨌든 디스니 오빠가 그렇게 해서 전기를 발견한 거야. 근데 우리 피부도 뭐라고 얘들아? 털가죽이라고. 그치? 선생님 남편이 진짜 몸에 털이 많거든요. 근데 왜 여기만 없는 거야? 아,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심지어 구렛나루부터 여기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 이걸 뽑아서 여기다 심어주고 싶어, 진짜 과학의 힘으로. 그리고 여기 곁털도 되게 많아. 그래서 선생님 오죽하면 야, 이거 좀 뽑아서 여기다 심어. 그랬더니 저도 그러고 싶어요,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사람도 털가죽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찰에 의해서 전자가 잘 이동을 해야 하네요? 해요. 그래서 옷을 입고 벗고 하는 과정에서 마찰 전기를 통해서 누가 발생합니까, 얘들아? 대전 현상이 잘 발생하죠. 그치? 그래서 내가 입은 옷과 그 다음에 친구가 입은 옷의 소재도 다르지만 교복 입다 보면 교복 자켓하고요, 교복 안에 있는 셔츠하고요, 소재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그걸 입고 벗고 하는 과정에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전기가 발생하는 거야. 디스니 오빠의 연구소가 이 집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이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옷을 입고 벗고 하다가 자기 이제 안방 문을 만진 거야. 근데 선생님 사실 디스니 오빠네 안방문 사진도 봤어. 그러니까 약간 선생님이 그런 거에 꽂히면 막 되게 집요하게 찾아보는 성향이야. 근데 옛날 집들 문은 원목이잖아. 거기에 무엇이 붙어 있어, 얘들아? 손잡이가 붙어 있단 말이야. 손잡이가 완전 오리지널 금속이야. 근데 금속이 원래 전류가 잘 통하는 소재야, 안 통하는 소재야? 전기가 잘 통하는 소재지. 입고 벗고 자꾸 방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과정에서 손잡이를 돌리는데 파자삭 소리가 나면서 뭐 한 거야? 손이 정말 아플 정도의 정전기가 발생한 거야. 이때 디스니 오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셀 때가 있다 없다, 얘들아? 있다야. 야, 눈에 보이는 게 무서워, 안 보이는 게 무서워? 안 보이는 게 무섭지? 야, 공룡이 저기서 쫓아와. 친구가 여기서 막 똥 묻은 신발 들고 쫓아와. 그럼 뭐해? 하고 도망가면 돼. 근데 바이러스가 오는 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래서 인류는 원래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더 무서워요. 그래서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기에 집중을 한 거야. 이때 반드시 소재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을 해야 되고요. 대전열은 전자를 잘 잃는 애부터 전자를 잘 얻는 애까지 나눠납니다. 전자를 잘 모아는 애부터, 얘들아, 잃는 애부터 전자를 잘 모아는 애까지, 얘들아, 얻는 애까지 무엇합니까? 쭉 나열합니다. 자, 다시 볼게요.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얘들아? 플러스가 된다. 전자를 잘 모으면, 얘들아, 얻으면 누가 된다, 얘들아?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대전열에서 전자를 잘 잃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플러스가 되는 대표적인 애가 얘가 털가죽이야. 그러니까 우리 피부도 전자를 되게 잘 잃고 플러스를 띠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얘들아? 유리. 그 다음에 명주. 자, 나무.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고무.
그 다음에 누가 됩니까? 얘들아 플라스틱. 그래서 플라스틱이 유독 누구를 많이 띄어요? 얘들아 마이너스를 잘 띄어요. 자 우리 저기 아까 전에 달소 같은 데 가잖아. 플라스틱으로 된 소재가 되게 많아요. 저거요 얘들아 되게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겹쳐놓기도 했지만 많이 꺼냈다 넣었다 만지고 막 이러죠. 그치? 그리고 보고 다시 집어넣고 이런 과정에서 전자가 이동해서요. 우리 그런 플라스틱 소재는요. 굉장히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성향이 강합니다. 전자를 유독 잘 뺏어가. 그래서 플라스틱 주변에 보잖아. 먼지가 엄청나게 달라붙어 있어. 공기 중에 떠있는 반대 전하를 띠고 있는 먼지를 계속 모아줘 얘들아. 끌어잡아 당겨서 먼지가 엄청 붙어 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거. 털가죽과 유리를 마찰을 하면 털가죽에서 유리로 누가 이동해요? 전자가 이동해요. 그럼 털가죽이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유리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를 띠게 되는 거야. 그런데 유리와 명주를 마찰하잖아요. 그럼 유리에서 명주로 전자가 이동해요. 그러면 유리가 플러스, 명주가 누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자, 또 하나. 털가죽과 유리 사이에서 전자가 하나 이동했다. 그럼 털가죽과 플라스틱은 가장 끝에 있죠. 그러니까는 털가죽과 만약에 플라스틱을 마찰하잖아. 이동하는 전자의 양이 엄청 많아 적어? 많아. 유리보다 명주가, 명주보다 나무가, 나무보다 고무가, 고무보다 플라스틱이 전자를 뺏어가는 성향이 엄청 강해 약해 얘들아? 강해. 엄청 잘 뺏어가. 그래서 털가죽의 전자 중 많은 걸 뺏어갑니다. 그래서 이들 중 마찰을 통해서 가장 많은 양의 전기를 발생시키려면 누구와 누구를 마찰하는가? 그럼 털가죽과 누구야 얘들아? 플라스틱이야. 둘을 마찰하면 엄청 무엇합니까 얘들아? 전자가 많이 이동해. 그래서 여러분들 플라스틱 빗으로 무엇합니까? 머리를 빗으면 정전기가 잘 발생해 안 발생해? 엄청 잘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머리를 빗지 않아요. 정전기가 발생하는. 선생님 엄마가 너 왜 머리를 안 빗어? 그래서 아우 정전기 일어나서 싫어. 그럼 넌 뭐해? 니네 집에 왜 빗이 없어요? 엄마 인간에게 도구라는 게 있잖아. 이걸로 빗어 몇 가닥 되지도 않는데. 내 선생님이 엄마 깔깔깔 웃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렇게 머리빗으로 무엇합니까?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기가 되게 잘 발생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이제 이런 마찰 전기를 통해서 전기가 발생하는 걸 알았고 이들에 대해서 우리 전하를 띠고 있는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 뭐라고 얘들아? 전기력. 이건 중1 때도 했었죠. 그치?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서 자 무엇합니까? 발생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전기력이란 전기력의 개념 누구를 띠고 있는 물체 사이에서 얘들아 전하를 띈 물체 전하를 띈 누구요 얘들아? 물체 누구에서 얘들아? 사이에서 무엇하는 힘입니까 얘들아? 사이에서 작용하는 누굴 말합니까? 힘을 말합니다. 여기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고요? 전기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전기력에서는 서로 잡아당기는 무슨 역과 얘들아? 인력과 대척하는 무슨 역이요 얘들아? 청력이 작용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전기력의 종류에는 누구와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인력과 청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인력은 서로 뭐하는 힘이에요 얘들아? 자 플러스와 누구 사이에서 얘들아? 마이너스에 반대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 사이에서 뭐하는 힘이에요 얘들아? 당기는 힘 맞아요? 들려요? 당기는 힘이고요. 자 청력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얘들아? 플러스와 플러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사이에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밀어내는 누굽니까 얘들아? 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독 전기를 잘 띠는 물체 중에 또 하나가 우리 주변에 있는 흔한 소재 중 하나가 누구예요 얘들아? 고무예요. 누구라고 얘들아? 고무. 그래서 고무 풍선도 애들이 막 갖고 놀다가 옷과 마찰을 하고 나잖아? 엄청 전기가 잘 발생해요. 그래서 풍선을 집에 냅두잖아? 먼지가 엄청 붙어 있어. 얘네들이 정전기가 잘 발생해서. 그래서 자 우리 무엇하게 됩니까? 누구를요? 풍선을요. 서로 다른 소재로 막 마찰을 시켜서 하나는 플러스를 띠고 하나는 마이너스를 띠게 되면 풍선에 이렇게 실을 매달았을 때 서로 무엇해서 얘들아 당겨서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이렇게 서로 붙는 일이 발생을 하죠. 이게 인력. 밀어내는 힘이 청력인 거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고요. 여기서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은 건 플러스와 플러스 사이에 이렇게 밀어내잖아. 그런데 만약에 플러스 전기를 좀 많이 띠고 있다. 얘는 이제 플러스 하나인데 만약에 플러스를 얘가 3개씩 좀 더 전하량을 많이 띠고 있잖아. 그러면 밀어내는 힘이 강해져요? 약해져요?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를 많이 띠고 있게 되면
플러스를 많이 띄고 있게 되면 밀어내는 힘이 더 세죠, 안 세죠? 세죠. 그래서 전기력이란 가지고 있는 무슨 양에 비례한다? 이렇게 전자를 많이, 그러니까 전기를 세게 띄고 있을 때 우리는 요거를 무슨 양이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전하량이라는 표현을 써요. 무슨 양, 얘들아? 전하량. 그래서 전기력이란 전하량에 비례합니다. 자, 사실 요 정도는요 언제도 배웠어요, 얘들아? 뭐 이런 것들은 초등학교 때도 배웠던 거죠. 그치? 예전에 어떤 학생한테 저 인력 정력을 물어봤더니 왜 그걸 자기한테 물어보냐고 화를 낸 학생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력과 청력 저렇게 봤고요. 이제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요. 자, 우리 정전기 유도 현상으로 들어갑니다. 이 정전기 유도 현상에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요. 유도가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한다는 얘기야? 전기를 끌어낸다는 얘기야.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 실험을 할 때는 전류가 잘 통할 수 있는, 전기가 잘 흐를 수 있는 누구라는 소재를 가지고 실험을 해야 돼? 금속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실험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누구를 갖다 놓을 거냐면 금속 막대를 갖다 놓을 거야. 자, 어떤 물질이든지 간에 전기적으로 무슨 성이죠? 어떤 물질이든지 간에 전기적으로 무슨 성이야? 양성이야, 음성이야, 중성이야? 그렇지, 중성이죠. 그러니까 여기는요, 들어있는 플러스 전하의 양과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뭐예요, 얘들아? 같아요. 됐나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가져가요? 전기를 띠고 있는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갑니다. 누구를 가까이 가져가요? 대전체. 그치? 자, 그런데 내가 무슨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갈 거냐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 여기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금속 막대에 있는 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 있죠? 이건 전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 핵에 해당해요. 원자 핵에 해당하기 때문에 얘는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얘는 누구야? 얘가 고정이에요. 움직이지 않아. 됐을까요? 플러스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무엇하게 됩니까? 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플러스는 고정이고 결국 무엇합니까? 대전체가 띠고 있는 전기에 의해서 이 안에 구성되어 있는 누구만 움직이는 거예요? 얘들아, 전자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누구만 움직여요? 전자.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인력과 청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전자만 움직이는데요. 플러스는 이 앞에 있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들 있죠. 전자를 당겨야 밀어요. 마이너스요? 전자를 플러스가 전자를 당겨야 밀어요. 당기죠. 그치? 어차피 이 플러스는 밀어내지 못해요. 고정돼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전자들은 가뜩이나 대전체와 가까이 있죠. 더 당길 필요가 없습니다. 멀리 있는 전자들을 앞으로 당겨 안 당겨? 멀리 있는 전자들을 앞으로 당겨. 그래서 전자들이 어느 부분에 몰려 있습니까? 얘들아? 앞부분에 몰려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앞부분에 몰려 있죠. 그래서 이 금속 막대의 앞부분은 무슨 전하를 띠게 됩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요. 금속 막대의 뒷부분은 전자들이 앞으로 쏠려가서 상대적으로 플러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전하를 띠게 되는 거예요? 네. 자, 대전체와 먼 쪽은 무슨 전하를 띠게 됩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대전체는 플러스죠. 그런데 대전체와 뭐한 쪽에는 가까운 쪽에는 무슨 전하를 띱니까? 반대 전하를 띄어요. 맞나요? 내가 당기는 건 반대 전기성을 무엇하니까? 원하니까. 플러스 대전체와 가까운 쪽에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반대 전하를 띠게 되고요. 대전체와 먼 쪽은 무슨 전하를 띠게 됩니까? 같은 전하를 띠게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네, 먼 쪽은 같은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애도 한번 해볼게요. 또 우리는 중성에 무슨 막대를 갖다 두니까 금속 막대를 또 갖다 줘요. 자, 세상의 모든 물질은 무슨 성? 무슨 성? 중성. 그치? 이 상태에서 역시나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는데 이번에 이 대전체는 무슨 전하를 띠고 있나요? 마이너스 대전체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이 대전체가 마이너스를 띠고 있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안에 있는 플러스 입자는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얘는 운동한다, 못한다? 움직이지 못한다. 전자만 건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대전체가 누구요, 얘들아? 앞부분에 있는 이 마이너스 대전체 같은 전기의 성질을 갖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앞부분에 있는 누구요? 전자들이지. 불편해. 나와 같은 성향이야. 그러니까 밀어내, 안 밀어내? 밀어내. 그렇지. 밀어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뒷부분에 전자들이 쏠려 있어. 그 뒷부분에 보면 플러스보다 누가 많아요? 마이너스가 많죠.
그래서 먼 쪽에 무슨 전하이라 마이너스 전하. 그 다음에 가까운 쪽은 이 앞에 있는 전자들 밀려나가서 없죠. 그래서 무슨 전하를 띠게 됩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게 돼요. 이렇게 해서 가까이만 가져왔는데 전기를 유도해내는 현상.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전기 유도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알아두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자,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 무엇합니까? 가까운 쪽에는 무슨 전하? 반대의 전하. 다른 전하. 됐나요? 먼 쪽은 무슨 전하? 같은 전하를 띠게 되는 현상을 뭐라고 얘기해요? 정전기 유도 현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이 금속 막대가 전기를 띠게 돼요. 그럼 대전체를 뭐하면? 대전체를 치우면 원래 자리로 전자가 되돌아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앞에 있다가 뒤로 간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다시 뒤로 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다 끌려온 애들은 다시 뒤로 가죠. 됐나요? 그렇게 해서 다시 중성으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그래서 정전기 유도 현상. 대전체가 옆에 있을 때만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누구요? 얘가 정전기 유도란 무엇이에요? 자, 누구요? 중성의 누구에다가 중성의 물체에 누구를 가까이 하여 대전체를 무엇하여 대전체를 가까이 하여 자, 무엇합니까? 얘들아 전기를 무엇해내는 현상? 유도해내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크게 우리가 얘네들을 좀 구별하자면 일반적으로 대전체와 어떤 쪽이 있어요? 대전체와 무슨 쪽이 있어요? 가까운 쪽이 있고 대전체와 무슨 쪽이 있죠? 먼 쪽이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어떤 전하? 반대의 전하. 그래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무슨 전하를 띠고요? 다른 전하를 띠고요. 그 다음에 대전체와 먼 쪽은 대전체와 무슨 전하를 띈다? 같은 전하를 띠게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여기서의 포인트 중 하나는 누구만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누구만 이동한다. 자, 중성의 물체에 있는 누구만 이동한다. 전자만 무엇한다? 이동한다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전체를 치우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고요? 정전기 유도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요 또 하나 명확히 하고 갈 게 뭐냐면요. 여기 앞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부분 보면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많은 거지 플러스가 없는 게 아닙니다. 뒷부분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많은 거지 실질적으로 플러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하량이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아이의 성향을 띠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전기 유도를 봤고요. 두 번째 우리가 자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누구를 검사하는 기계? 전기를 검사하는 기계를 무슨 기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 검전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간혹 가다가 검전기를 외우기만 하고 원리를 모르는 친구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검전기는 원리가 누구다? 전기 무슨 현상이다? 유도 현상이 무엇합니까? 검전기를 사용하는 원리가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검전기의 누구에 대해서 볼까요? 구조에 대해서 봅시다. 검전기는 일단 전자가 잘 이동할 수 있는 무슨 소재로 되어 있어요? 금속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제일 밑부분에 금속 누구라는 애가 되어 있어요? 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금속 누가 됩니까? 막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금속 누구라는 애로 되어 있어요? 박이라는 애로 되어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얘네들 사이에서만 전자가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구조를 담고 있는 통은 전자가 이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고무마개가 달려있는 누굽니까? 네, 유리병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게 누가 됩니까? 얘들아? 검전기의 구조가 됩니다. 자, 저렇게 안에 담아서 외부의 영향을 좀 덜 받게 하고요. 자, 여기서요. 검전기는 기본적으로 이 안에 있는 플러스 전하의 양과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다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전체적으로 무슨 성입니까? 중성이죠.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뭘 가져갈 거냐면 자, 막대기 하나를 가져갈 거야. 자, 막대기 하나를 가져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게 무슨 얘기냐? 가져간 막대기가요. 얘도 검전기처럼 무슨 성이야? 얘도 검전기처럼 중성이야.
그래서 이 가져간 막대가 누구를 띄지 않으면 전기를 띄지 않으면 무엇합니까? 검정기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자, 검정기 자체가 전자의 이동을 통해서 대전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애기 때문에 가져간 막대가 대전체가 아니고 중성이다. 그러면 검정기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무엇합니까? 얘들아, 검정기 통해 무엇할 수 있는 사실, 알 수 있는 내용을 좀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볼게요. 검정기는 전체적으로 무슨 성이라고 얘기했었지? 중성이라고 얘기했었지. 마지막에 금속박이 두 장이에요. 저 두 장이 똑같이 전자가 내려오거나 똑같이 전자를 뺏기거든요. 그 과정에서 두 장의 누구는요, 금속박은 반드시 대전되는 과정에서 같은 전기를 띠게 돼요, 안 띠게 돼요? 네, 같은 전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청력으로 무엇하거나 벌어지거나 전기를 띠지 않게 되면 그냥 중력의 방향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우리요, 검정기는 전체적으로 무슨 성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얘들아? 중성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맞나요? 그런데 여기에 누구를 가까이 가져가냐면 선생님이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아까도 말했지만 누구는 고정돼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플러스 입자는 무엇이에요? 고정이에요. 얘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쟤는 안 움직여요. 자, 그럼 전자만 움직일 수 있죠. 그런데 플러스 대전체는 전자를 당겨요, 밀어요? 당겨요. 가까이 있는 애는 굳이 당길 필요 없죠. 그럼 어디 있는 애, 얘들아? 멀리 있는 애를 당기게 되죠. 멀리 있는 누구요? 금속 박에 있는 전자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서 올라온 전자들이 여기에 추가로 배치되는 거 맞죠? 그러면 금속판은 무슨 전하를 띠게 돼요? 마이너스 전하 띠게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마이너스 전하 띠죠. 그러면 금속박은 전자가 없어졌죠. 그럼 둘 다 무슨 전하를 띠게 됩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러면서 둘 사이에 무슨 역으로? 청력으로 벌어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청력으로 벌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금속박은 무슨 전하로 대전돼요? 네,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됩니다. 자, 검정기는요, 방금 봤다시피 대전체를 갖다 붙인 게 아니라 가까이 가져가만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기의 힘이 발생하는 거 맞죠? 그래서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무슨 전하를 띠게 됩니까? 다른 전하를 띠게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대전체와 먼 쪽은 무슨 전하를 띠게 됩니까? 같은 전하를 띠면서 청력으로 벌어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엇합니까? 전하를 띠고 있지 않는 물체를 가져가면 변화가 없다.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를 가져가면 저렇게 변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 볼까요? 자, 이 검정기는 전체적으로 무슨 성입니까? 중성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누구를 가까이 가져갑니까? 자, 요렇게 해서 무엇 해요? 마이너스 대전체를 이번에 가까이 가져갑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자, 플러스 입자 무엇이라고요? 고정이요.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대전체가 이 안에 있는 전자를 무엇하죠, 얘들아? 밀어내요. 나랑 같은 성향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 싫어. 밀어내. 그래서 전자를 밑으로 끌어내리죠. 그러면 금속박은 전자가 더 많아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게 해서 금속박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면서 무엇하게 됩니까? 청력으로 역시나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를 가져가나 마이너스를 가져가나 누구는요? 검정기는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금속박이 벌어져요. 단 여기 있는 전자가 뭐이다 보니까 없어지다 보니까 여기는 금속판은 무슨 전하를 띠게 돼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금속박은 무슨 전하를 띠게 됩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굴 볼 수 있냐면요,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무슨 전하야? 대전체가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전하를 띠죠. 무슨 전하? 다른 전하. 대전체와 먼 쪽은 무슨 전하예요? 같은 전하로 대전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같은 전하의 영향으로 저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검정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막대기가 전기를 안 띄었는지 전기를 띄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금속박이 벌어지면 전하를 띄고 있는 거고요. 안 벌어지면 전기를 띄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만약에 내가 가져간 마이너스 대전체가 자, 마이너스 전하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애야. 강력한 대전체야. 그러면 금속판에 있는 전자를 무지막지하게 내려보내는 거 마저 들려? 미친 듯이 전자를 다 내려보내는 거야.
그러면 금속박이 강렬한 마이너스를 띠게 되면서 엄청난 청력으로 더 많이 벌어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더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전하의 양에 따라서 금속박이 벌어지는 정도가 다르다 안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얘를 가져갔을 땐 요만큼밖에 안 벌어졌는데 얘 가져갔을 때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어? 얘는 엄청나게 전하를 세게 띠고 있는 대전체구나 라고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는 또 뭘 알 수 있냐면 검전기를 활용하는 건데요. 자, 검전기 전체를 무슨 전기로 대전시켜 놓냐면 검전기 전체를 한 종류의 전하로 대전시켜 놓습니다. 자, 여기다가요 선생님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대전체를 갖다 붙여버려요. 그럼 원래 검전기는 전기적으로 무슨 성이지? 중성인데 전자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넘어가 버리면 플러스가 없지 않아요. 플러스가 있는데요. 전자가 더 많아요? 안 많아요? 전자가 더 많아서 무엇하게 됩니까? 네, 얘네들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면서 검전기판이 무엇했어요? 금속박이 벌어져 있게 되죠. 자, 그 상태에서 얘를 치우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이 검전기 자체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더 많아서 전체적으로 무슨 전기를 띠고 있는 게 됩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자, 이 상태에서 대전체를 갖고 갈 거야. 대전체를 갖고 갈 건데 자, 한번 활용해 봅시다. 갖고 간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무슨 전하? 반대의 전하. 먼 쪽은 무슨 전하? 같은 전하를 띠게 된다 그랬어. 얘가 전하가 무엇을 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검전기의 금속박이 더 벌어졌어요. 왜 더 벌어지죠? 지금 현재 금속박 자체가 무슨 전하를 띠고 있어? 마이너스 전하. 금속판도 누구였어? 마이너스였어. 그런데 마이너스의 총력으로 벌어져 있는데 더 벌어졌다? 마이너스의 성향이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더 강해졌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위에서 아래로 전자가 더 밀려 내려왔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그럼 전자가 내려온 원인은 대전체가 누굴 띠고 있기 때문이야. 그렇지. 잘하네. 어렵다더니. 그치? 그래서 대전체가 누굴 띠고 있다? 마이너스를 띠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윗부분은 전자의 일부가 내려가고 무엇합니까? 밑에 전자가 더 많아지면서 금속박이 벌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무슨 전하? 같은 전하 때문에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여기는 무슨 전하? 다른 전하를 띠게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전자를 내려보냈으니 위쪽은 플러스를 뜰 수도 있습니다. 중성을 거쳐서 플러스로 가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무엇으로 갈 거냐면 여기 또 누가 있어요? 또 검전기가 있는데요. 이 친구 역시 누구로 대전시켜 놨냐면 마이너스로 다 대전시켜 놨어요. 그래서 플러스가 있지만 전자가 더 많다 안 많다? 전자가 더 무엇하다? 많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됐을까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제 선생님이 누구 하나를 갖고 왔어. 대전체 하나를 갖고 왔더니 금속박이 오므라들어요. 금속박이 오므라들었다라는 건 일단 얘가 무슨 성으로 갔다는 얘기야? 중성으로 갔다는 얘기지. 원래 얘가 무슨 전하를 띠고 있었어? 마이너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면 무조건 벌어져 있어야 돼. 그런데 얘가 오므라들었다라는 건 둘이 달라붙은 거죠. 그럼 일단 중성으로 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여기 있던 전자가 뭐해졌다는 얘기야? 없어졌다는 얘기야. 그치? 여기 지금 전자가 훨씬 많은 상태인데 중성이 되면 전자가 없어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무엇하게 됩니까? 여기 있는 전자가 없어지려면 갈 수 있는 게 금속 누구밖에 없어요? 판밖에 없죠. 그러면 중성이 되면서 전기를 띠지 않으니까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일단 중력의 방향으로 내려오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중성이 될 때 이렇게 얘네들이 내려왔어. 내려오는 원동력이 된 건 전자가 끌어올라갔기 때문이야. 그럼 전자는 왜 끌려 올라갔어요? 대전체가 당겼으니까. 그럼 대전체는 무슨 전하를 띠고 있는 거야? 그렇죠.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 이 플러스 대전체를 계속 갖다가 가까이 대고 있잖아? 그럼 전자가 계속 올라가 안 올라가? 그럼 전자가 계속 올라가. 그럼 얘가 전자를 더 뺏기면서 금속박이 오므라들었다가 전자를 더 뺏기면 플러스로 바뀌어 안 바뀌어? 그렇죠. 그럼 오므라들었다가 다시 무엇하게 됩니까? 벌어집니다.
두 번째 다시 벌어질 때는 누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럼 반대의 대전체가 오게 되면 누구를 거쳐서 자 마이너스를 띄고 있다가 누구를 거쳐서 중성을 거쳐서 다시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된다. 맞아요.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일 때도 플러스일 때도 뭐 해야 돼? 얘는 벌어져야 돼? 안 벌어져야 돼? 벌어져야 돼. 청력으로. 중간에 중성일 때 무엇 하는 거야? 오므라드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가 중성이 되는 원인은 누구 때문이야? 플러스 때문인 거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엇 합니까? 네, 대전체와 먼 쪽은 무슨 전하를? 같은 전하를.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무슨 전하를? 다른 전하로 대전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얘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였는데요. 결국 전자가 위로 올라가서 얘는 더 마이너스를 띄고야 되고 얘는 중성을 거쳐서 뭐가 된다라는 거야? 계속 되고 있으면 그렇죠. 가까이 가 있으면 플러스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검정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검정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첫 번째 뭐가 있냐면요. 검정기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내가 가져간 물체가 전기를 안 띠면 변화가 없고 전기를 띠면 벌어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항상 공부 끝에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물체의 무슨 여부를 알 수 있습니까? 대전 여부를 알 수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물체 대전 여부를 알 수 있습니까? 판서 짜리나요? 보세요 한번. 아니요. 안 잘려요. 야, 물체 대전 여부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 내가 만약에 정말 전하를 많이 띄고 있는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금속방이 많이 벌어진다, 적게 벌어진다? 많이 벌어진다. 저걸 통해서 대전체가 무엇한 가진 누구의 양을 알 수 있어요, 얘들아? 전하의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얘들아? 양을 알 수 있는 거 맞아요, 들려요, 얘들아? 양을 알 수 있습니다. 됐을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요. 자, 검정기를 한 종류의 전기를 대전시켜요. 그리고 내가 대전체를 가까이 가졌을 때 자, 검정기와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고 있는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더 뭐해지고 벌어지고 이 검정기와 반대 전하를 가져가면 검정기의 금속판이 금속박이 오므라드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자, 이걸 통해서 자, 한 종류의 전하로 대전된 검정기를 활용하면 무엇합니까? 얘가 대전체가 대전체가 낀 누구의 종류에다 전하의 누구도 알 수 있습니까? 얘들아 종류도 알 수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최근에는 사실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이 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고 여기다가 손가락을 갖다 붙이는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 알아두셔야 될 건 뭔가 접촉을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누가 이동합니까? 전자가 이동한다라는 걸 활용하시면 돼요. 자, 무엇을 하게 되면 접촉을 하게 되면 무조건 누가 이동한다? 그렇지. 전자가 무엇합니까? 얘들아? 이동한다. 그럼 전자가 어디에서 이동해요? 당연히 어느 쪽에서? 많은 곳에서 뭐한 곳으로 얘들아? 그렇지. 적은 곳으로. 됐나요?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자 어디에서? 마이너스 대전체에서 무슨 대전체로 이동해요? 얘들아? 플러스 대전체로 접촉하면 이동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대전체와 중성의 물체가 있으면 중성의 물체로 이동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얘가 전자가 훨씬 더 많으니까요. 자 그러면 중성의 물체와 누가 접촉을 하면 플러스 대전체가 접촉을 하잖아요. 그럼 중성의 물체가 플러스 대전체보다 전자가 많은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 대전체에서 플러스로 마이너스 대전체에서 중성의 물체로 중성의 물체에서 어디로 얘들아? 플러스 대전체로 이동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관계들 좀 알아두면 요 단어는 조금 수월해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우리가 내용 봤어요.